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농어촌에 사는 분들은 문화생활을 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도내 작은 영화관들이 문화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개관한 고흥의 작은 영화관입니다. 650여 제곱미터 면적에 상영관 2개를 갖추고 140여 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인근 도시의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개봉작들도 동시에 상영되고 있습니다. 이곳 작은 영화관에서 개관 이후 지금까지 상영된 영화만 모두 550여 편. 지난달 말 현재 누적 관람객만 25만 명입니다. 고흥 작은 영화관은 주말과 평일을 불문하고 세대를 뛰어넘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유일하게 영상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이랑 약속을 잡고 순천을 가서 영화를 봤었는데 이제는 그냥 친구들끼리 바로바로 연락해서 영화 보자 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친구들과도 같이 많이 오는데 순천이나 다른 곳은 너무 멀어서 많이 갈 기회가 없었는데 고흥에 이런 좋은 영화관이 생겨서 한 달에 10번 이상씩 보는 게 정말 좋습니다. 특히 다음 달에는 공모 사업을 통해 선정된 작은 영화관 기획전도 개최됩니다. 지역에서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예술 독립 영화는 물론 영화제 화제작 등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특히 가족 중심의 여가 서비스, 여가 문화 확산 등에 크게 좀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흥 작은 영화관을 포함해 현재 전남에 운영 중인 작은 영화관은 모두 7곳. 도내 작은 영화관의 누적 관람객도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지역의 문화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작은 영화관이 농어촌 지역의 문화향유 공간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내년까지 7곳을 추가로 건립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8시 40분부터 시작된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는 아름다운 도시 여수를 형상화한 일부 공연에 이어 2부에서는 사랑에 빠진 연인의 감정을 불꽃으로 묘사해 관람객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축제 추진위원회 측은 태풍 등으로 축제가 한 달 이상 연기됐지만 10만 명이 넘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함께하며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밝혔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광양시가 국비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국도비 팀과 서울 상주인력 등을 중심으로 주무부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며 다음 달 국회 내 조정소위원회가 꾸려지는 대로 시장과 부시장 등이 국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국비를 요청할 주요 사업들은 광양만권 중소기업 연수원과 섬진강 복합휴게소 건립, 지식산업센터 구축 등입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승강장 에스컬레이터가 오작동해 운행이 당분간 중단됩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주식회사는 발판이 정상 작동하는 상황에서 손잡이 부분만 멈추는 매우 이례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원인이 규명되고 안전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에스컬레이터의 운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오전 10시쯤 목포 해상 케이블카 승강장의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춰 81살 최모 씨가 골절상을 입는 등 승객 16명이 다쳤습니다. 올해는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일어난 지 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제의 포갑에 맞서 싸운 희생자들의 높은 뜻을 이어받기 위한 기념 행사들이 이번 주 광주 전남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박수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제 강점기였던 1929년 조선인 여학생을 희롱하던 일본인 학생들. 참다 못한 광주와 전남 학생들은 일제의 만행에 맞서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시작됐고 전국 200여 개 학교와 5만 4천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3.1운동, 60만세 운동과 함께 3대 민족 독립운동으로 평가되는 학생 독립운동이 어느덧 90주년을 맞았습니다. 최초 진원지였던 옛 나주역 근처에는 90년 만에 기념탑이 세워져 이번 주 30일 제막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당시 여학생들이 다녔던 전남여고에서는 시와 음악을 통해 학생 독립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역사 콘서트가 열립니다.
학생 독립운동 90주년을 기념해 남북한 교육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학술대회도 열립니다. 오는 31일 광주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는 90년 전의 함성, 전국을 넘어 통일로라는 주제로 기념음악회가 진행됩니다. 주말인 11월 2일과 3일에는 전국의 청년 학생들이 참가하는 문화예술축전이 5.18 민주광장에서 펼쳐집니다.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인 11월 3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함께한 역사, 함께할 미래를 주제로 각계 대표와 학생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0주년 기념식이 거행됩니다. 기념사업회는 정부와 광주시가 학생 독립운동 발상지 관리와 정신 개성 사업에 소홀히 해왔다며 이제라도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사적지 복원과 정신 개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정부가 사실상 세계무역기구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선언하면서 지역사회 내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지역 정치권, 농민단체들은 최근 정부가 향후 국제협상에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긴급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정부가 일방적이고 성급한 결정으로 농도 전남의 기반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국 생산량의 20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는 쌀과 마늘, 양파 등의 농작물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도내 1차 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전략적인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고흥군이 현재 조성 중인 청년 창업몰의 이름을 공모합니다. 고흥군은 현재 녹동 전통시장 안에 9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올해 말 완공 계획으로 청년 창업몰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청년 창업몰이 독자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음 달 11일까지 명칭을 공모합니다. 명칭 공모는 고흥만의 개성, 청년들의 끼와 열정을 주제로 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목포에서 남긴 친필 휘호가 70년 만에 공개돼 당시 선생의 호남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며 남도 순회 강연에 나선 때였습니다. 장용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직접 쓴 존경상제가 아직도 선명합니다. 조물주 하나님을 존경합니다라는 뜻으로 행서체후 획마다 힘있는 백범의 기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친필에는 병술령 가을, 김구라는 문구와 함께 목포 남부교회가 쓰여 있습니다. 해방 이후 김구 선생의 호남 방문은 모두 3번, 1946년과 48년, 그리고 암살로 서간 1949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포 중앙초등학교입니다. 김구 선생은 당시 이곳 목포 공설운동장에서 수많은 시민이 모인 가운데 시국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강연에 이어 목포에서 계몽 활동에 앞장섰던 이 교회 소속 애국 부인 회원들을 만나 격려했습니다. 그때 15살 신자였던 이 교회 김상열 장로는 그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우리 교회 여신도들을 격려하시고 호텔에 머무르시다가 목사님의 예방을 받고 친필인 이 글을 목포 남북교회에 건네주셨다고 들었습니다. 1946년 9월 21일과 22일 김구 선생이 이틀 동안 머물렀던 목포의 제1호 유달호텔 건물입니다. 당시 목조 2층 호텔은 1966년 모두 철거돼 사라지고 그 자리에 철근 콘크리트 3층 여관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근데 2층 슬라브, 3층 슬라브 옥상을 보니까 신축할 때 지금 그대로 지금 있고 여관 흔적은 지금 다 없어요. 아무것도. 지금은 민허의 거리로 바뀌었지만 해방 전후 이 거리는 목포의 중심지였습니다.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목포시청, 그리고 경찰서, 그리고 법원, 검찰청, 그리고 한국은행 목포지점 등이 있어서 여기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경남과 전남북 순회 행보는 9월 14일 부산을 시작으로 통영을 거쳐 여수와 순천, 보성, 강진, 그리고 목포와 무안, 한평, 나주, 광주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해방 이후 혼란스러운 역사 속에서 어떻게든 통일 민주국가를 수립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널리 전파하기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특히 또 목포가 당시 전남의 대표 도시였기 때문에 목포에서 그러한 여론을 만드는데 활동하기 위해서 목포를 방문해서 목포의 민족 단체들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전파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 백범 김구 선생의 호남 목포권 행보에 대한 심도 있는 자료 수집과 목포의 현대사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영기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됐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 2017년 5월 31일 취임한 이후 오늘 재임 기간이 881일을 기록해 김황식 전 총리의 881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선호도나 적합도 1위를 달리면서 내년 총선 역할론 등 향후 정치적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양시 최초로 여성 청년단체가 구성돼 다양한 공익활동 참여가 기대됩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관내 여성 청년들이 참여하는 빛나는 청춘이 출범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 제공과 함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 파견 등에 나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양시에서는 모두 17개의 청년단체가 청년들의 자기 개발과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가운데 주민주도 도시재생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순천시는 국토교통부와 전라남도가 공동 주관한 2019 도시재생 한마당에서 순천형 주민주도 도시재생 사업으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4년부터 향동 일원에서 추진한 도시재생 선도 사업과 3개 권역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내용으로 이번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여수시가 이번 주부터 한 달간 도심 전 지역에서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 봉투가 아닌 유사 봉투를 사용해 쓰레기를 배출하거나 음식물을 분리하지 않는 행위, 재활용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며 불법 투기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수 지역의 경우 지난 5월 만흥매립장 주민감시원이 매립할 수 없는 쓰레기의 반입을 저지하면서 쓰레기 대란을 겪는 등 규정 위반 투기 행위로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광양시가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킬로미터 안팎까지 트여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전국의 대기질 무난한 상황입니다. 오후부터는 하늘빛이 흐려지면서 차츰 비구름이 다가올 텐데요. 늦은 오후에 북부 지역부터 차례로 내리기 시작해서 한 퇴근길 무렵이면 서울에서도 오겠고요. 오늘 밤 사이에는 그 밖에 중부와 일부 남부 내륙으로도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적지만 서울, 경기와 영서 지역에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맑은 하늘에 밤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어져서요. 현재 임실과 청송, 산청의 가시거리 200m 이하로 짙어져 있고요. 좁혀져 있고요. 이천의 경우 90m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낮이 되면서 차츰 거치겠고요. 오늘 전국의 대기질 무난한 가운데 서해안과 강원 산간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18도, 광주와 대구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이면 모두 그치겠고요. 이후로는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